2020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뒤쪽에 카메라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네. 카메라가 항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국이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갈수록 이 환경도 점점 좋아진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오늘 보여지는 환경이 최근에 본 환경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대국하기에도 상당히 쾌적하고 또 널찍널찍해 보이고요. 자, 박정환 선수가 좀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기도 해요. 양쪽 다 놓치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네, 지금 백돌에 기대어 가면서 어느 한쪽 백돌을 노려보겠다라는 뜻인데 백도 일감은 이쪽을 젖히는 자리가 가장 강력한 반발 수단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흑도 당장 막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쪽을 찌를 것 같습니다. 백이 그러니까 있는다면은 네. 틀어 맞고요. 단수를 치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흑도 떨리긴 하죠. 두고 나서 끊으면 이런 진행이라면 어느 한쪽은 부러지겠는데요. 네, 이 전투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흑도 이쪽을 두면서 막상 이게 수상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백도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흑돌이 잡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빅이 되면서 중앙 쪽이 싸발라지는 형태가 나온다면은 그건 당연히 흑이 안 되겠죠. 흑은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흑이 여기를 붙여서 나가자고 하는 수단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길 두면은 이쪽을 또 붙여서 지금 일단 백도 바로 젖혀갑니다. 네, 자 가장 강수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젖히는 곳이었는데요. 두 선수의 돌이 맞붙고 있습니다. 박정원 선수도 위쪽을 먼저 찔러가지는 않았어요. 네, 이거는 늘어서 여기를 두면 한 칸을 뛰어 나오겠다라는 지금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이겠죠. 순간적으로 뭔가 이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백이 늘어서 받는다면 자 받전자 가운데를 째고 나오겠다. 자, 이것이 박정환 선수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선택인데요. 여기를 늘어서 두는 것은 흑이 한 칸을 뛰는 자리가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입구자로 두면서 흑이 단수 치고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늘어서 두는 것도 지금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흑은 위쪽을 혹시 단수 치고 나와서 끊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은 늘어서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도 만약에 이렇게 돼서 끊기는 자리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이 자리를 늘고요. 흑이 이쪽을 두면은 그냥 먼저 찔러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흑이 이런 데를 꼬부린다든지 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뭐 이곳이나 이쪽을 단수를 쳐서요. 여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서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우선 박정환 선수가 붙여가면서 좀 기대기 작전을 선보였습니다. 자, 지금 흐름 딩아우 선수가 좀 좋다라고 인공지능도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박정환 선수도 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지금 흐름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뭐 적당히 타협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은 바둑이 나쁘지 않아.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바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정환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흐름 자체가 좋다라고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네. 자, 딩아우 선수 늘어서 비교적 좀 알기 쉽게 진행을 했고요. 박정환 선수도 째가는 자리는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백이 이쪽을 단수치고 젖혀서 두는 것도 사실 강력합니다. 자연스럽게 흙이 나온다면 한 점을 때려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고 여길 다시 한번 찔러가는 것도 있고요. 흙이 만약에 막아서 받는다면 이거는 뭐 있는 자리가 선수로 들으니까요. 있고 나서 맞게 되면 이건 흙이 안 되겠죠. 이건 곤란하죠. 그럼 흙은 백이 찔러갈 때 어떻게 맞죠? 글쎄요. 어찌됐든 흙은 여기서라도 이쪽에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두고 찌르면 네. 끊는 것은 막상 단수치고 나오면은 이 백돌이 제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단수치고 축으로 모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 백이 싸울 만해 보이는데요. 이 전투 가능할까요? 근데 또 흙도 수가 내면 이쪽을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버티긴 해야 됩니다. 흙과 백 서로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은 단수를 치고 중앙 쪽을 젖히면서 자연스럽게 한 점을 때려내는 진행이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한 점을 때려낸 다음에 중앙 쪽의 전투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은 이곳의 백도를 따로 안정을 취한다면은 이미 좌변 쪽의 실리로 꽤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 중앙 쪽의 백돌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백이 충분히 개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딩아우 선수 50여 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꽤 많이 사용을 했네요. 네, 지금은 승부처 장면인 만큼 시간 사용을 많이 해야죠. 최대한 이 백돌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 중앙 부근에서 승부수를 띄워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딩아오 선수 용원 명성 항저우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동훈 선수와 또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동훈 선수 현재까지 5승 2패 그리고 딩아오 선수도 6승 2패로 이 두 선수가 성적이 좋은데 지금 팀의 순위가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좀 의아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본다면 뭐 다른 선수가 거의 다 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성적이 좋지 않겠네요. 네.
두 선수의 이 승수가 합쳐서 11승인데요. 이 나머지 4명의 선수의 승수를 합치더라도 4승, 5승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정말 이 팀원들이 좀만 뒷받침해 주었더라면은 충분히 상위권을 갈 수 있는 팀인데, 그 점이 좀 아쉽죠. 네, 특히나 용원명성 항저우팀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기도 하거든요. 네, 작년에 딩하오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전반기에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또 이번 후반기에 다시 한번 도약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라운드가 짧은 만큼 이제부터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위권에 있는 팀도 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상위권에 있는 팀도 반대로 하위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네, 팀이 이기고 지는 게 뭐 바로 3점 차이가 나니까요. 네. 뭐 1등과 중위권 팀 간의 점수 차이도 크지 않고요. 이번에 후반기를 통해서 뭐 순위가 엄청나게 뒤바뀐 것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과연 어떤 팀이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할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8등과 9등의 차이가 너무 큰 만큼 그 두 팀이 어디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자, 과연 상위 8개 팀, 어떤 팀이 속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선수들이 속해 있는 8팀이 모두 포함이 되면 좋겠어요. 네, 상위권 팀에 포함이 된다면은 정말 좋은 일이죠. 자, 딩하오 선수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앞서 찔러가면서 이 단수를 치는 그 자리를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좀 딩하오 선수는 어떤 게 걸리는 걸까요? 글쎄요, 이렇게 두고 젖혔을 때 혹시 이곳을 이은 다음에 찌르고 끊는 것. 그런데 이거는 백이 늘고 나서 이렇게 중앙 쪽을 버리고요. 네. 이 두 점을 잡아버리면은 흑이 네 점을 잡은 것보다는 이 좌변 쪽과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백이 얻은 게 훨씬 크죠. 그럼 이건 사석 작전을 한다면 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사석 작전을 해서 백이 좋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네. 이거는 흑이 안 될 것 같아요. 흑으로서는 도저히 그려보기 힘든 그림이군요. 네, 그러면 젖히면은 네. 뭐 있는 건 안 되고요. 젖히는 것은 찔렀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선수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올 때 이쪽을 찝어버리면 있는 것은 뭐 바로 잡히고요. 끊어야 되는데 단수를 쳤을 때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수 치고 젖히면은 이제 흑이 둘 수 있는 수가 여기를 나가는 수와 그 다음에 이쪽에 빈 삼각을 두는 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 선수 교환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젖히는 것은 찔러서 잡히죠. 있는 것도 이었을 때 아까와 별다를 게 없고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찌르면은 이제 또 끊는 것은 단수를 쳤을 때 여기 축이 안 되기 때문에 흑은 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야 되고요. 네, 살려야 하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이 중앙 쪽에 백도를 버리면서 이 백도를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그 발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딩하오 선수는 이 백도를 버린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호구 치면은 늘었을 때
뭐 어찌됐든 이 백돌이 단순히 이쪽을 틀어 막으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이 백돌이 뭐 당연히 흑돌 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는 만큼 상황이 좋을 순 없겠죠. 네. 아, 이 장면에서 좀 딩아오 선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라운드 12시 정각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막 2시간여를 좀 넘어섰는데요. 자, 현재 선수들의 그래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와 미위팅 선수의 대결은 거의 뭐 5대5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정환 선수와 딩아오 선수의 대결, 자,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대결이 지금 이렇게나 벌어졌나요? 지금의 뭐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 정리가 되고 나서 바둑이 단조로워졌을 때 네, 그때부터가 이제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바둑은 아직 중앙 쪽이 정리가 되지 않은 만큼 뭐 이제부터 충분히 한 판의 바둑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다음으로 보이는 이 선수들의 이름은 좀 반갑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렌샤오 선수를 상대로 91대 9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중계를 해드리는 이 두 판을 제외하고는 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바둑이 좋아요. 하필, 네, 또 그렇군요. 자, 이동훈 선수는 랴오이아노 선수에게 역시 좀 그래프 많이 앞서고 있고요. 자, 신진서 선수 역시 리저 선수에게 좀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신민준 선수 그리고 박정환 선수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두 판의 대결이 좀 뜻대로는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딩아우 선수가 아예 반대쪽을 찔러갔어요. 네, 이거는 이제 흑도 여기 교환을 생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여기 나가는 자리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을 교환하는 것은 늦출수록 좋습니다. 또 일단 이렇게 버텨야 되고요. 여기 따라 나가게 된다면 백은 한 번 더 찔러가는 그 그림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바꿔치기로 진행된다면 그것도 여전히 좀 백이 기분이 좋은 건가요?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바꿔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밀 수 있는 찬스가 없다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바꿔치기를 결행하기가 이 부분 때문에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흑이 중앙 쪽을 밀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백이 흑이 두터운 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흑이 이쪽이 또 두터워지면은 하변 쪽의 약점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선수를 빼앗긴다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의 교환을 받아내고 싶은데 흑도 일단 최대한 이 교환을 늦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쪽의 교환을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아끼는 것이 좋군요. 네, 아끼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교환을 나중에는 백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진 않기 때문에 중앙 쪽에 만약에 백돌이 오고 흑이 이런 데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백이 이 두 점을 제압하는 형태가 된다면은 흑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두 점보다는 중앙 쪽에 두 점을 잡았을 때 이제 더 이상 흑이 해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둑이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
좌중앙 쪽 정말 작은 공간에서 두 선수가 이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읽어봐야 할 변화도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네, 보통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익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면 저렇게 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수익기를 하다 보면은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네. 처음부터 수익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한창 수를 읽다가 갑자기 좀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때도 있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선수들이 뭐 물론 확인 작업도 해보는 것일 수 있겠지만 뭐 이거 생각하다가 다른 거를 생각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뭐 처음부터 다시 수익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두 선수의 대결에 있어서 인공지능 그래프는 아직까지는 별로 미동이 없습니다. 딩하오 선수가 좀 그래프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선수 모두 좀 한 발짝 떼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말 한 수 삐끗하면 바로 승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기사 뭐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흑이 둘 수 있는 자리는 네, 이곳을 그냥 나가는 것. 근데 한 가지 그냥 나갔을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를 그냥 틀어막는 게 또 있습니다. 아, 연결을 한다면요? 연결하면은 아까와는 다른 게 이렇게 찌르고 끊게 되면은 이쪽을 잡는 자세가 이건 너무 깔끔하죠. 이거 훨씬 좋네요. 네, 이거는 뭐 흑의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흑도 그러니까 이쪽을 밀고 이을 때 찌르면은 이곳을 그냥 끊는 게 더 좋아요. 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단수를 쳐서 네, 이건 많이 다르죠. 네. 끊어야 하는데요. 네, 끊으면은 때려냈을 때 이곳의 선수도 안 듣고 부분적으로도 이곳은 백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나올 때 그냥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을 밀어가는 것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니면은 여기를 두고 두 점을 때려낼 때 네. 네 점을 제압을 하고 이 중앙 쪽의 백돌이 여전히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물론 지금의 선택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 선수 교환이 안 되는 만큼 중앙 쪽에 흑이 백돌을 공격을 했을 때 위험하죠. 많이 다르죠. 네, 지금 뭐 단순히 늘어서 중앙 쪽을 행마를 하더라도 여기서 확실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백돌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환 선수의 입장에서도 이 따라 나가는 한 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따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시간 사용을 좀 하면서 다른 수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박정환 선수의 시선도 왠지 왼쪽, 이 바둑판의 왼쪽을 보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두 선수의 생각 시간, 딩아오 선수는 40분 가량,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60분, 아직 1시간 가량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인터넷으로 대국을 하다 보면은
평소에 자신이 두는 것보다 좀 템포가 빠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 바둑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흑백 간에 서로 거의 두터운 형태들이 많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이 첫 승부처이자 또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AI를 참고한다면은 백은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한 다음에 중앙 쪽을 밀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흑이 이쪽을 하나 붙이고 이 호구 치는 자리까지는 뭐 선수로 교환을 할 수 있는 만큼 기분이 좋아요. 네. 늘면은 백은 여전히 계속해서 중앙 쪽을 밀어가고요. 백은 버리는 선택이네요. 네, 여기서 흑집이 꽤 많이 생기긴 했지만 백도 일단 좌변 쪽에서 이득을 많이 받고 이쪽을 느는 자리도 선수고요. 그 다음에 네. 중앙 쪽에 백돌이 크게 공격을 당할 것 같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점이 백의 자랑거리죠. 중앙은 버리긴 했지만 이 판이 좀 단조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백이 한 3집가량 좀 우세하다라는 판단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과연 딩하오 선수가 또 이 103점 혹은 4점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보통 자신이 방금 끊어간 돌을 버린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끊어간 돌이 이쪽의 백돌이기 때문에 딩하오 선수가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도팀. 자, 승점 15점을 올리고 있고요. 자, 주장 승수 6승. 자, 박정환 선수가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팀 소속 선수들로는 랴오위아너 선수, 그리고 당해페이 선수, 구링이 선수, 마이차오 선수 등이 있는데요. 저는 랴오위아너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승 4패네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4승 4패면은 그냥 5할의 성적. 평범한 성적을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해페이 선수는 5승 3패. 자, 구링이 선수는 2승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팀원들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거의 박정환 선수가 좀 하드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뭐 용병이 톡톡한 노릇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뭐 이렇게 팀원들에게 묻어가면은 이제 버스 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박정환 선수가 운전 실력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네요. 아주 팀을 강하게 또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정규리그에서는 또 주장이 워낙 또 잘해준다면 사실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포스트 시즌이 된다면 사실 주장 혼자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주장이 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위너스 리그도 아니고요. 주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주장이 강한 팀이 당연히 강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자, 청도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팀원들의 분발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 이대국 들어서 가장 오래 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우스를 집어 들었는데요. 과연 클릭을 했을까요? 손길로 봤을 때는 착점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선택 했을까요? 예상 외의 장고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한 수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보통 이런 장면에서 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장면에서 장구를 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수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선택을 했고요. 네. 자, 딩하우 선수 바로 찔러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바꿔치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그래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찔러가는 것은 흙이 막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먼저 끊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백이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흙을 막는 것, 그리고 오히려 먼저 끊어가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그냥 맞고 두 점을 잡은 다음에 네. 백이 이쪽 부근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느는 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길 단수 치는 것은 밀었을 때 이건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건데 이것 또한 이 한 점을 나갔을 때 백이 여기 나가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상해졌어요. 자, 딩하우 선수가 줄곧 좀 우세한 흐름을 유지를 해왔는데 단 한 수로 지금 그래프가 뒤바뀌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이바둑 들어 가장 오랜 시간 장고를 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오히려 딩하우 선수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늘어가네요. 네, 중앙 쪽을 먼저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중앙보다는 일단 한 점을 늘면서 여전히 백이 중앙 쪽을 두면은 이 두 점을 나가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정말 박정환 선수가 이거는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네. 백이 한 3집 이상 좀 앞서 있다라는 그래프에서 이제는 오히려 흙이 10집이 넘습니다. 13집, 거의 14집에 가까운 차이다라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좀 잘 두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자, 중요한 장면에서 딩하우 선수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로 한국 선수들의 출발이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수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9라운드에 출전 중인 선수들 대체로 인공지능 그래프 좀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좀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 단번에 좀 반전이 됐습니다. 네, 사실 한국 선수들 중에 가장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판이 이바둑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한순간에 박정환 선수가 바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딩하우 선수의 실수가 좀 컸던 걸까요? 네, 이거는 백이 좌변 쪽에서 실리로도 전혀 이득을 본 게 없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의 백돌만
일방적으로 쫓기겠죠.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결과인가요? 네, 이제는 흑이 뭐 기분 좋게 중앙 쪽을 밀어가고요. 네. 자, 이제는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자, 완벽한 흑의 페이스로 느껴지고요. 박정환 선수의 손길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네, 박정환 선수는 중앙 쪽을 적당히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는 백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백이 늘 때 여기까지만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제압을 할 겁니다. 여기를 한 점을 깔끔하게 잡던지 아니면은 밀어서 두는 것도 좋아요. 특히 좌변 한 점을 또 잡아둔다면 두 점이 부활하는 수단도 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점을 깔끔하게 제압을 하면은 이곳을 나가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흑이 한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를 잡으면 백이 중앙 쪽을 한 칸을 띄어서 받을 거고요. 이곳으로 뛰는 것은 흑이 찔렀을 때 막으면은 끊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쪽으로 뛰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은 백이 중앙 쪽에 돌이 오는 것과 밀어서 받으면은 백이 치받아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흑이 중앙 쪽에서 뭔가 선수 교환을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좌변 쪽은 좀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더 득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붙이면은 백은 호구를 쳐서 받아야 되겠죠. 네. 자, 박정환 선수. 자, 모니터에서 보이는 모습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중앙을 밀어갔고요. 자, 이제 좌변 좀 서당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 백은 엷어졌고 흑은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뭔가 느낌이 이 중앙 쪽에서 흑이 집이 날 수 있는 만큼 흑이 형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앙 쪽은 뭐 쉽게 이렇게 두고 호구를 친다고 하더라도 뭐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나겠죠.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날 것 같고 흑돌이 뭐 전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10집 이상의 차이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래프도 이제 일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가만히 잡아두는 쪽이었네요. 네, 좌변 쪽을 밀어가는 것은 일단 집으로도 손해고요. 백이 지금 한 칸을 띄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끼우는 뒷맛이 있어요. 백이 단수 치면은 흑이 나오면서 단수가 되죠. 네, 또 끼우는 뒷맛이 있군요. 네, 끼우면은 백은 때려내야 되는데 또 이곳을 이었을 때 백이 느는 것은 이제 이쪽 부분의 약점이 또 남고 그렇다고 이렇게 받기에는 이런 자리가 또 기분이 나쁘죠. 백이 여러모로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둑이 또 이렇게 두텁고 좀 안정적으로 짜인다면 사실 박정환 선수의 후반전은 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이 정도의 바둑이라면은 박정환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좌중앙 쪽 접전이 좀 시작이 되고 딩하우 선수가 좀 상당히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둑 오늘 꽤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저는 뭐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딩아오 선수가 워낙 좀 잘 둘 것 같은 바둑으로 짜였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가 역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마저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한순간에 엄청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건 너무 편하죠. 네. 자, 이제는 완전한 흑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아 쪽을 끊어가는 자리도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백이 한 점을 잡는 순간 여길 끊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백돌이 깔끔하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흑이 뭐 이런 데를 붙이더라도 뭐 붙인다든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막아서 차단이 불가능한가요? 네, 막으면은 밀어 올렸을 때 호구 치면은 찌르고 나서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아래쪽을 밀면은 백돌이 잡히죠. 그럼 치중을 갔을 때 백은 뭔가 이런 데를 또 끊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끊는 것 자체가 여기를 침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악수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여기를 지금 그냥 막는 것은 여전히 여길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대책이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백이 여기까지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괴롭죠. 이렇게 되면은 흑이 하나 나가두고, 뭐 여기는 이렇게 교환이 돼도요. 네. 뭐 흑은 이쪽으로 붙여서 백도를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젖혀서 두더라도 여전히 백은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자, 흑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백의 엷은 곳들을 좀 공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곳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우상 쪽에 젖히고 끊는 자리도 기분이 좋고요. 이곳도 기분이 좋고 이쪽 부근으로 백도를 압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박정환 선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일단 뭔가 흑돌이 넓어지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자리가 선수면은 이 백돌도 못 살아 있긴 하죠. 한 집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까지 굳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흑이 지금 우상귀 쪽 젖히고 끊어서 물어보면 백은 어떻게 받나요? 지금은 이쪽을 젖히고 끊는다면은 여기 그냥 단수 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흑도 일단 상면 쪽에 실리를 차지를 하고요. 이런 데를 뒀을 때 흑이 중앙 쪽을 갈라가면서 우변 쪽과 중앙 쪽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이 우변 쪽에서 백집이 크게 나질 않아요. 지킨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가 또 약하고요. 네. 오히려 흑이 좀 흐름을 타는 느낌마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갈지. 자, 박정환 선수의 마무리 솜씨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잠시 좀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고요. 저 멀리 지금 김지석 선수의 바둑판이 살짝 보이는데 돌이 좀 하변 쪽에만 오롯이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네, 초반에 하변 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상대 돌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형세가 확실히 좋아 보이고요. 자, 김지석 선수는 현재 9라운드에서 렌샤오 선수와 대국 중에 있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또 신진서 선수와 같은 팀 소속이거든요. 지난 시즌 또 수볼 항저우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신진서 선수의 활약이 단연 돋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렌샤오 선수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렌샤오 선수가 이제 중국 내에서 성적이 정말 좋고요. 하지만 세계 대회에서 그렇다 할 성적을 못 낸 기사인데 하지만 렌샤오 선수가 이 자국 내에서는 정말 강하죠.
그런 렌샤오 선수 이번 2020 시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승 4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상당히 좀 알기 쉽고 두텁게 진행을 하네요. 네, 이거는 중앙 쪽에 집을 지으면서 간명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집이 난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실리가 흙이 많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는 뭐 중앙 쪽을 심하게 공격하든지 아니면 우상 쪽을 괴롭힌다든지 뭐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 없군요. 네, 지금은 뭐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최대한 판을 쉽게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의 기사들이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박정환 선수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역전당하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후반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 하면 역전승은 있어도 역전패는 별로 없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만큼 뭐 박정환 선수에게 예전에는 한 판 이기는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기사들이 박정환 선수의 후반을 까다로워했고요. 최근에는 박정환 선수가 간혹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후반은 정말 강하죠. 네. 이제 이 바둑의 그래프는 완전히 흑에게 넘어갔고요. 오히려 이제는 딩하우 선수가 좀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바둑으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 바둑이 전체적으로 흑은 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백은 발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변 쪽을 벌렸을 때 여기서 백집이 조금 늘어나는 것. 뭐 그 정도만 이제 백이 발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자리는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백집을 한번 세봐야 되는데 여전히 아까 셌던 것처럼 여기는 한 8, 9집, 이쪽도 한 7집. 여기까지 20집 정도 보고 이곳과 이곳까지 합치면 백집이 한 35집 정도 납니다. 흑은 여기가 선수라고 봤을 때 이쪽이 5, 8, 10, 12에 이쪽을 젖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여기까지 생각해서 한 15집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까지 22집. 여기도 뭐 끊는 게 교환이 된다면은 흑집은 30집이 두텁고요. 여기까지 40집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리고 이쪽까지 합쳐서 100집의 덤 정도의 느낌인데 정말 딱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흑이 더 확정가에서도 밀리지 않고요. 두터움도 상당히 보입니다. 정리하는 능력이 강한 또 박정환 선수. 어떤 자리부터 정리를 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하변 쪽부터 건드려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그 전에 우아 쪽을 끊어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정말 흑이 끊어서 응수를 묻는다면 백도 괴롭겠습니다. 물러서기에는 집으로 꽤 손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바둑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런 자리에 응수타진이 오면은 물러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둑이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느껴졌을 때 생각보다 승부가 일찍 결정이 되는 게 뭐 이런 자리를 끊었을 때 뭐 당연히 여기를 때려내는 게 정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집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버티게 되면은 이제 하변 쪽에 백돌이 위험해지면서 뭐 갑자기 승부가 결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박정환 선수의 생각을 저희가 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끊어가는 자리 물어보려는 것 같죠? 네, 지금 끊어가는 자리가 좋은 타이밍이죠. 박정환 선수가 끊어가는 자리에 마우스 커서를 고정을 해두고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 정한 착점은 되도록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바뀌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바뀌는 상황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뭐 바둑이 좋은 상황에서는 뭐 선수들이 한번 결정한 착점은 잘 바꾸진 않아요.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정해졌을 때 저렇게 커서를 좀 갖다 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박정환 선수도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것 같고요. 자, 흙이 끊어간다면 백도 응수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어떻게 바둑이 한순간에 이렇게 됐지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네, 정말 이쪽에서 전투가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백의 선택이 좋지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의 선택이 원래 백이 한 3집 정도 바둑이 좋았는데 이 선택을 하자마자 흑이 10집 이상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딩아오 선수도 나중에 그쪽의 판단에 대해서 뭔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지금쯤 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박정환 선수가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붙이는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를 침입하는 것도 있지만 네. 붙이는 것은 이제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되는데 젖히는 것은 늘어서 이으면은 여전히 이쪽을 밀고 나오면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단수치고 아래쪽을 밀었을 때 백돌이 잡히죠. 그렇다면 백이 젖혀서 반발은 좀 어렵겠는데요. 네, 백이 막는 것이 정수고요. 흑은 늘어서 다음에 이쪽에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호구치는 자리 여기까지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박정환 선수의 마음이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박정환 선수가 뭐 양손에 떡을 쥐고 어느 쪽부터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상황이 좋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원래 선수들이 좀 선택지가 많을 때 훨씬 더 좀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민도 많고요. 네, 보통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바둑이 좋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바둑이 나쁘게 되면은 이 선택지에서 당연히 강수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네. 하지만 바둑이 좋을 때는 어떤 것이 이제 가장 깔끔한 수순이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가 가장 안전한 우아 쪽부터 끊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끊어가는 웅수타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반발을 생각을 한다면 이쪽을 밀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밀어간다면 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흑은 그냥 맞겠죠.
그러니까 백도 이 교환을 할 수 있다면은 네. 이 교환을 하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러니까 흑도 여기를 밀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 자리를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런 데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백도를 좀 더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노려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막을 가능성이 커요. 변수를 만들지 않는 쪽으로 흑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택이 어려운 쪽은 역시 백입니다. 정말 백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물러선다면은 당연히 집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버티고 싶은데 이게 또 막상 버틴다면은 하변 쪽에 백돌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진짜 디영 선수 버팁니다. 바둑이 나쁠 때는 집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앞서 갈등했던 끊는 자리와 이 붙이는 자리 끊어두고 이제 붙이는 곳으로 향할 그런 조짐이 보이죠. 네, 지금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치중하는 수도 가능해 보이는데 박정환 선수는 변수를 만들지 않는 쪽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붙이는 선택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백도 이쪽을 하나 틀어막고 흙이 늘 때 이쪽을 치받아서 받는 게 정수로 보이긴 합니다. 이것이 좀 안형을 확보하는 모습인가요? 네, 백은 최대한 연결을 하지 않고 이 안에서 사는 수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막상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네요. 이으면은 붙여서. 느는 것은 흙이 끊고 나서 돌려치게 된다면은 이 찝는 자리가 선수인데요. 근데 문제는 흙도 여기 끊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아래쪽을 받았을 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끊으면은 뭐 이렇게 돌려칠 수도 있고 네. 이 자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냥 찌르고 있는다면은 이곳과 반대쪽을 끊는 게 맛보기로 백이 걸리죠. 백이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백도 연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백이 그렇다면 이렇게 두고 이쪽을 그냥 막아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치받고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으면은 젖혀서 여긴 여전히 끊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렇게 물러서서 봤나요? 네, 흙도 이쪽의 교환을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백이 이쪽을 늘고 나서 젖히는 자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이것도 연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흙이 독한 마음 먹고 백도를 추궁을 한다면은 여기 두고 호구를 치더라도 이것도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이 이쪽에 오면은 백의 사활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체로 백의 사활이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이 오히려 이쪽을 젖히고 흙이 늘면은 잇고 네 점을 잡을 때 중앙 쪽을 틀어 막아서 흙이 단수치고 막으면은 네, 아래쪽을 젖혀서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자, 팅아오 선수 젖혀서 반발해 갔습니다. 막아주기에는 이 부분에도 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막고 나서 하변 쪽의 백돌의 사월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정수고요. 오히려 박정환 선수가 확실하게 하고자 했던 이쪽을 끊는 자리, 그러니까 잊고 나서 4점을 잡으면은 중앙 쪽을 틀어 막았을 때 흑이 귀 쪽을 막게 되는데 지금은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때려내기 때문에 이쪽을 틀어 막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으로는 약간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젖혔을 때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막으면 패가 되니까요. 네. 뭐 그렇지만 이 하변 쪽에 이 4점을 잡은 게 워낙 크니까요. 뭐 이 정도는 당해야죠. 네. 박정원 선수는 최대한 좀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하변에서의 반발은 딩아오 선수도 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행이라면 집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변 이 4점 잡은 것이 좀 크지 않을까요? 네, 집으로는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으로 봤을 때는 집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하 쪽을 선수로 틀어 막고 중앙 쪽이나 다른 큰 자리를 먼저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은 하변 쪽을 버리는 것을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박정환 선수 커서가 이쪽을 밀어가는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거는 백이 틀어 막으면은 네. 여기를 먼저 끊겠다라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한 점을 잡으면은 이 늘어두는 자리가 선수죠. 그러니까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백이 뭐 다른 쪽을 두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여기 두는 것도 흙이 하나 끊어두고 나오면은 여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이 이으면은 또 아래를 젖혀서요. 이것으로 흙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흙돌이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네, 이 장면은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근데 또 여기를 밀려고 하다가 다시 네, 이곳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쪽을 밀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여길 미는 순간 걱정거리는 없어요. 하변 쪽을 백이 어떻게 두던지 이 단수 치는 자리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하변 쪽은 너무나도 깔끔하죠. 네. 자, 위쪽에서 막아간다면 보다 좀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막아간다면 박정환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박정환 선수 좀 안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죠? 그래프가 보여주는 집 차이는 10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흙이 하나 끊어놓은 곳이 이렇게 되니까 좀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뭐 결과적으로는 좀 악수가 됐고요. 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흙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박정원 선수 빈틈없는 모습으로 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리 면에서는 조금 집 차이가 좁혀졌다라는 인공지능의 판단인데요. 어떨까요? 네, 지금 백은 이 한 점을 때려내고 흙이 막을 때 아래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을 밀어가는 자리가 가장 큽니다. 흙이 막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계속해서 이 끊어가는 자리를 노려보면서 흑도를 압박을 해야죠. 백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끊고 싶긴 하지만 여기는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흑돌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돌을 압박을 하면서 최대한 중앙 쪽에 집을 만든다든지 우변 쪽에 백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딩하오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두 선수 간 오늘 첫 대결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좀 고전을 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자, 형세를 뒤집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안정적으로 마무리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디아오 선수가 한 점을 때려내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것은 때려내면은 여기를 막는 순간 백이 젖히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간 이 중앙 쪽에서 더 이상 백이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그냥 한 칸을 뛴다면은 이곳에 나와서 끊었을 때 흙이 단수치고 잡을 수는 있지만 이런 대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때리는 교환을 생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략을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은 좀 하겠죠. 네. 딴한다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는 만큼 딩하오 선수 좀 변화를 생각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이 좀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세이기도 하고요. 박정환 선수보다는 딩하오 선수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제 완전히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과연 다른 선수들의 바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